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알러지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성호 원장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한방 아토피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호전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 기간 양방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좀 그때뿐이어서 결국 치료를 중단해 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양방과 한방의 상호 협력적인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기존의 양방 한방 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방치료의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장점을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해본다면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 한약재를 이용하는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치료라는 점이죠. 그리고 면역 체계의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방치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몸의 면역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강점이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방치료의 단점도 있는데요. 한방치료는 면역기능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아토피 알레르기를 치료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급성 증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별 맞춤 치료의 특성상 치료 방법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방 치료에 비해서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방치료의 대표적인 장점은 급성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치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양방치료는 신속한 증상을 조절하고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양방치료의 한계점은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치료는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증상을 조절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방치료는 신속한 증상 완화에는 강점이 있는데 근본 치료는 아니다 보니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약물 사용을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약물의 어떤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협진치료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아토피, 알레르기에 있어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효과적인 협진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제는 급성 증상, 만성 증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뒤섞여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양방 치료를 통해서 급성 증상이 신속하게 잘 잡히지 않고요. 또 한방 치료를 한다고 해도 과거만큼 치료 효과가 길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가 서로 협력적으로 조화롭게 치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급성 증상과 재발이 되는 만성적인 증상을 동시에 치료를 하면서 한 번은 완전하게 증상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장기간의 치료에 있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토피 환자분들, 알러지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약물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약물을 고농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끊을 수 없어서 오랫동안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방치료와 양방치료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적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증상에 비해서 스테로이드나 어떤 이런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의 강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그것들을 줄여나가고 끊었을 때 다시 리바운드 현상이나 부작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방치료가 양방치료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장기간의 치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재발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양방적인 치료만 봤을 때는 증상을 조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치료다 보니까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끊을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쓰다 보니까 약에 대한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토피나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가 무너져서 다시 재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방치료가 필요한데, 그러한 한방치료를 하면서도 급성 증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거나 방치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중에 치료를 다 종료하고 나서도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증상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방치료와 한방치료가 적절하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한번 협진 치료의 마지막 장점 중에 하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합하고 환자분의 체질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맞춤형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급성 증상이 아주 심하지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과거의 치료력을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에 맞춰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비중을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양방치료와 한방치료가 상호 긴밀하게 협진해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환자분의 상태나 증상이나 체질에 맞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양방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았던 분이세요. 꾸준히 치료받았던 분인데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증상이 다시 심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거의 10년, 20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황이 됐고, 또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인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참 고민 중에 있던 환자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환자분을 만나게 됐죠. 그 환자의 협진 치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점은 약약의 용량이나 어떤 강도를 현저하게 줄이면서도 그 기존의 증상의 치료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환자분이 그 약을 받아들일 때 몸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강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비유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밭이 옥토밭이냐 자갈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가 맺는 결실이 다르겠죠. 무작정 약을 세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험을 한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협진 치료를 통해서 양약도 현저히 줄이고 결국에 양약은 완전히 끊었고 한약도 끊었고 지금은 생활 속에서의 관리로만 아주 좋은 증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한약 치료를 해오셨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었나 하면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심지어는 밤을 샐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힘들었던 환자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약 치료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의 증상과 지금 증상을 비교했을 때는 중간에 호전과 악화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를 보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한방치료를 통해서 몸 안에서의 개선을 통해서 증상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급성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심해지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증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잡아줬어야 되는
환자분이었었던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또 만성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됐던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한방치료를 통해서 그런 재발을 막는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 있어서 양방적인 치료나 정확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한 예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아토피나 알러지 치료에 있어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협진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나한테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아토피와 알러지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결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